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G클래스입니다. 최근에 출시된 더 뉴 G클래스는 현행 모델의 부분 변경 모델이죠. 기존에 비하면은 여러 가지로 개선이 되긴 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이번에 전기차 버전이 추가가 된 거죠. 내연기관 같은 경우도 기존에 비하면은 그 라인업이 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내연기관과 함께 이번에 전기차가 추가가 되면서 역대 G클래스 중에서는 가장 라인업이 확대가 됐습니다. 국내에는 450D와 G63이 우선적으로 출시가 되고요. 차후에 전기차 버전도 출시될 계획입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450D고요. 가격은 추후에 국내에 출시되면 공개가 될 예정이죠. 보통 G클래스 같은 차는 풀체인지가 돼도 외장 디자인에 또는 안팎 디자인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이 더 뉴 G클래스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450D 같은 경우만 해도 기존에 비하면은 그러니까 외장의 디테일을 조금씩 다듬은 정도죠. 그래서 기존의 G클래스의 특징과도 같은 반듯반듯한 직선 디자인 기존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전면 쪽의 디테일들이 조금씩 달라졌죠. 앞쪽 같은 경우에는 그릴 디자인이 달라진 게 특징이고요. 보통의 SUV와 달리 이 차가 전반적으로 좀 직선이 많이 쓰였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릴뿐만 아니라 저 앞유리의 각도까지도 굉장히 좀 수직으로 서 있죠. 이번에 나온 더 뉴 G클래스는 지금 보시는 이 실버 또는 파란색이 가장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실버 같은 경우에는 벤츠 특유의 그 점원 실버 그 색감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더 뉴 G클래스는 이번에 그릴과 함께 범퍼 하단 쪽의 디자인도 조금씩 변경이 됐고요. G클래스의 특징과도 같은 동그란 헤드램프 역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헤드램프 워셔가 포함이 되고요. 상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매트릭스가 적용이 되죠. 방향지 시등의 디자인도 굉장히 특징적이죠. 보통 방향지 시등이 요즘에는 헤드램프에 통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본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이렇게 방향지 시등이 이 위쪽에 올라와 있는 차는 굉장히 드물죠. 그렇다 보니까 운전하면서도 이 방향지 시등이 굉장히 잘 보이고, 참고로 이 방향지 시등 같은 경우에는 위치나 디자인 모두 초대 모델의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측면으로 툭 튀어나온 이 팬더도 좀 특징적인데 이것 때문에 약간 좀 군용차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G클래스는 직선 디자인인데 저 유리만 봐도 굉장히 네모반듯하죠. 특히 두 번째 유리와 세 번째 유리 같은 경우도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형상이어서 저것도 굉장히 특이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도어 개폐 역시도 G클래스의 특징과도 같은데 요즘에 이렇게 눌러서 여는 차가 거의 없죠. 근데 이 차는 그냥 하면 안 열립니다. 이걸 꼭 눌러야지, 그러니까 이 열쇠 구멍을 눌러야지 열리고요. 저번에 시승기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G클래스가 그 감성적인 면이 좀 굉장히 강조된 그런 차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도어 닫는 소리 있잖아요. 이 닫는 소리도 그러니까 다른 차에서는 들을 수가 없는 그런 좀 되게 기계적인 소리예요. 그래서 이 소리가 좀 뭐라 그러죠? 약간 좀 중독성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을 보면은 이 경적 같은 경우도 이제 보통의 다른 차와 다르죠. 아마 요것 때문에 그렇게 좀 기계적인 소리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스페어 타이어 역시도 G클래스 특유의 디자인이죠. 요즘에 저렇게 테일게이트에 스페어 타이어를 다는 경우가 굉장히 드문데 예를 들어서 디펜더 정도가 있겠네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의 경우에는 8캔의 아제니스 FK520이 적용이 됐고요. 이게 벤츠 OEM 타이어네요. 사이즈는 275에 55와 19고요. 지금 보시는 차는 G63이고요. 보통 AMG 모델이 그렇듯이 전체적인 디테일이 일반 모델 대비해서 훨씬 스포티하죠. 특히 AMG G63 같은 경우에는 저 그릴이 세로형이어서 더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범퍼 아래쪽의 디자인도 좀 다르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이드 인테이크의 디자인도 확연히 다르죠. 보통 출력이 높으면은 인테이크의 크기가 조금씩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G63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렇게 카본 장식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AMG G63 같은 경우에는 이 측면에 이렇게 AMG 또는 V8 바이터보 레터링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이 측면에 적용된 가니쉬도 좀 다르죠. 물론 G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좀 자기가 인디 오더를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긴 한데, 어쨌든 이 사이드미러 커버라든가 이 측면에 이렇게 카본 장식이 적용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더욱 특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이 측면으로 뺀 머플러인데, 이렇게 측면으로 머플러를 뺀 차가 이제는 거의 없죠. 옛날에 뭐 다치 바이퍼 정도만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 G6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측면으로 뺀 머플러가 특징입니다. 저것 때문에 뭔가 더 스포티해 보이죠. 참고로 이 머플러 같은 경우는 양쪽 모두 2개씩 뺐고요. 타이어는 피렐리의 스콜피온 제로고요. 사이즈는 295에 40R 22입니다. 그러니까 G63 같은 경우에는 한 22인치 타이어를 껴도 뭔가 그게 타이어가 그렇게 커 보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뒤까지 타공 디스크가 적용이 됐고요. 더 뉴 G클래스의 실내는 외장처럼 그렇게 많이 바뀌진 않았습니다. 보통 G클래스 같은 차가
부분 변경돼도 그렇게 변화의 폭이 크진 않은데 이 차 역시도 기본적인 디자인은 동일하고요. 편의 사양만 조금 달라진 정도죠. 그래서 실내 디자인은 기존과 비슷하고요. 주요 부분은 최근에 다른 벤츠와 이제 비슷한 그런 구성이죠. 근데 일반적인 SUV 또는 벤츠의 다른 SUV와 비교해도 대시보드의 디자인이 좀 다르죠. 이 차가 보통의 SUV보다 대시보드의 폭이 좀 좁은 게 특징이고요. 이 차가 오프로드 완전 지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 동반자석에도 저렇게 두툼한 손잡이를 마련을 해놨죠. 그리고 이 차는 지금 독일에서 팔리는 사양인데 아마 국내에 들어오는 사양은 좀 다를 건데, 지금 보시는 이 450D의 실내 같은 경우에는 필러와 천장 전체 그리고 선바이저까지 스웨이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모니터와 계기판은 요즘에 많은 브랜드들이 또는 벤츠가 사용하는 것처럼 계기판과 한 자로 쭉 이어진 그런 디자인이고요. 모니터는 12.3인치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게 돌출형은 아닌데 모니터의 그 위치 자체가 좀 높아요.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 그러니까 이것도 기본적인 구성은 이게 지금 한글이 아니다 뿐이지 지금 팔리는 것과 뭐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이제 뭐 국내 사양은 아니니까, 참고로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경우에는 무선으로 카플레이도 그렇고 연결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오디오가 실내에서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음질이 꽤 좋아요. 그러니까 실내 전체를 좀 꽉 채우는 그런 음량이죠.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 여기서 미디어와 앱, 스토어 등등이 있고요. 이 차는 컴포트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요것도 이제 기존과 같죠. 마사지 같은 경우는 클래식과 웨이브 이렇게 총 7가지가 있고요. 여기는 시트 메뉴고요. 그러니까 시트도 여기서 좀 더 세밀하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앰비언트 라이트고요. 앰비언트 라이트가 실내에서 못 봐서 정확히 파악하기는 힘든데 트림에 따라서 송풍구에 조명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좀 차이가 있긴 해요. 그리고 여기는 에너자이징 컴포트고요. 그리고 오프로드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말 그대로 오프로드 모드고요. 전에 시승할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서스펜션의 움직임을 이렇게 실시간으로 표시를 해주는 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죠. 그리고 양쪽 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넘겨서 그러니까 GPS 위치라든가 엔진 데이터, 타이어 온도 등을, 그러니까 타이어 온도 같은 경우도 공기압은 많지만 온도까지 보여주는 차는 그렇게 많지가 않죠. 왼쪽도 이렇게 바꿔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카메라가 표시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오토를 누르면은 이렇게 앵글과, 그러니까 이게 보통의 그런 카메라보다 이게 보여주는 그런 앵글이 좀 더 다양하죠. 참고로 지금은 후방 카메라 화면이고요. 기본 2분할입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카메라 그림이 있잖아요. 여기를 누르면은 그쪽 부분에 화면을 보여주는 건데, 이게 기존에 비하면은 그 그래픽이 뭔가 좀 더 정교해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울타리 같은 게 가상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런 것도 기존에는 없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아이콘을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이 좀 더 다양하게 바뀌고요. 그리고 인포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크게 3가지 탭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트릭 컴퓨터와 비클, 그러니까 엔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크게 위에 보시면 5가지 탭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주로 ADS고요. 여긴 무드 조명이고, 그 아래쪽의 디자인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오프로드를 굉장히 지향하는 그런 모델인 만큼 이쪽에 오프로드 콕핏을 따로 마련을 해놨어요. 모니터 아래쪽에 송풍구가 2개가 있고, 이 원형 송풍구는 헤드램프 디자인과 큐를 같이 하죠. 그리고 이 오프로드 콕핏을 누르면은 이렇게 오프로드 화면으로 한 번에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디퍼런셜 락도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고요. 로우 레인지도 마찬가지고, 아래쪽에 공조장치 패널도 역시 기존과 동일하고요. 무선 충전 패드가 노트 10 플러스 기준으로 하면은 진짜 길이가 이게 좀 딱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딱 맞은 나머지 무선 충전하다가 뭔가 핸드폰을 다시 빼기가 약간 좀 이렇게 걸릴 때가 있긴 해요. 그리고 컵홀더는 보온과 보냉 기능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날개는 이렇게 접는 방식이죠. 여기서 자주 사용하는 홈 화면과 뒤로 가기, 드라이브 모드 스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참고로 드라이버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디비주얼과 스포츠, 컴포트, 에코, 트레일, 락까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인디비주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다이내믹 셀렉트, 그러니까 드라이브와 서스펜션 세팅, 스티어링 이거를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센터 콘솔 박스는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방식이고요. 이 커버에도 부드러운 그 가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차 크기 대비하면은 콘솔 박스의 용량 자체는 그렇게 큰 편 아닌데 이게 좀 깊죠.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USB 단자 하나가 있기 때문에 앞쪽에 USB 단자 C타입 3개가 있는 거죠. 벤츠의 이 3스포크 운전대 같은 경우에는 AMG 라인을 안 보면은 그렇게 상관이 없는데 AMG 라인 보다가 이걸 보면은 뭔가 약간 좀 아쉬워 보이긴 하죠. 운전대는 바깥쪽은 우드고 안쪽은 가죽으로 제공된 투톤 색상의 두 가지의 소재가 결합이 되어 있고요. 운전대 조절은 당연히 전동이고요. 계기판 디자인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여전히 드라이브 모드 연동은 안 되고요. 근데 홈 버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예를 들어서 오프로드를 선택을 하면 여기 이제 오프로드가 전체적으로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띄울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클래식이고 이거는 스포츠. 이게 현지에서는 언더스트레이트 이렇게 표시가 되는군요. 참고로 이 차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없고요. 450D의 경우에는 하체 같은 경우가 조금 탄탄하면서도 부드러운 감각이 살짝 있는데 1열 시트의 쿠션 역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인 남자가 앉아도 전체적인 크기가 충분하고요. G클래스는 외장 디자인이 네모 반듯하잖아요. 그래서 도어 트림도 굉장히 좀 네모 반듯한 그런 디자인이죠. 특히 이 가운데 부분 보면은 스피커 커버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직선이 많이 쓰였습니다. 손잡이 같은 경우에도 보통의 차와는 좀 달라서 위치도 그렇고 열 때의 그런 감성이 좀 달라요. G클래스의 휠 베이스를 생각을 하면은 2열의 거주성이 아주 그렇게 좋은 편 아닙니다. 제가 앉으면은 모를까 앞뒤 사이에 주먹이 하나 반 정도가 들어가고요. 반면에 헤드룸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대략 예상을 하시는 것처럼 상당히 여유가 있죠. 거의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2열 거주성이 좀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1열 시트도 포지션이 높은데 2열 시트는 기본 포지션이 더 높아요. 그래서 2열에 앉으면 약간 좀 껑충한 그런 포지션이 되죠. 근데 2열로서는 시트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좌판 같은 경우도 제 기준으로 보면은 길이가 딱 맞습니다. 이와 함께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도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타본 차 중에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이 가장 여유로운 차가 테슬라 모델 Y 그리고 G클래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마운트가 높기 때문에 시트를 가장 낮춰도 이 아래쪽에 공간에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심지어는 가운데 부분도 아주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 아니죠.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 송풍구가 있고요. 그러니까 2열 승객용 송풍구는 여기 하나만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 USB 단자 C타입이 총 4개나 있어요. 뒤에. 참고로 독일에서 판매되는 450D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이렇게 온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2열 모니터는 옵션이고요. 2열 모니터에서도 운전과 관계되지 않은 대부분의 메뉴는 1열과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도 1열과 동일하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앱이라든가 스토어에 접근할 수도 있고 컴포트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2열도 별도로 앰비언트 라이트를 조절할 수가 있죠. 오프로드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뒤에서도 서스펜션과 타이어 프레저, 타이어 템퍼레처 이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열 모니터의 경우에는 헤드폰을 또 연결할 수도 있고요. 썬루프는 일반적인 사이즈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에도 스피커가 있는 게 눈에 띄는 부분이죠. 참고로 2열 유리는 끝까지 내리면 요만큼이 남고요.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되게 네모 반듯한데 이런 유리 같은 경우에는 이 가운데 부분이 약간 좀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게 다른 차와 좀 다른 점입니다. 2열도 이중 접합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G클래스의 2열은 다른 SUV와 좀 다릅니다. 일단 여기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2열 시트를 등받이를 조절할 수가 있고요. 좌판 같은 경우에는 여기 레버를 당기면은 이 좌판을 별도로 이렇게 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공간을 조금 더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설계를 한 것 같아요. 다른 도어처럼 이 트렁크 역시도 여기를 눌러야지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고요. 트렁크 공간은 뭔가 용량 자체가 그 폭이 그렇게 큰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차가 뒤에가 되게 네모 반듯해서 그런지 뭔가 들어가는 입구가 그 상하의 높이가 좀 되게 충분해요. 그리고 이쪽 트렁크에도 굉장히 좀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고요. 그러니까 측면뿐만 아니라 이 바닥까지도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보통 SUV와는 달리 이 바닥의 커버는 열리진 않고요. 그리고 보통 SUV는 스키스루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스키스루가 있어요. 테일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좀 무겁습니다. 도어도 무겁지만 이 차가 도어도 그렇고 테일게이트도 그렇고 좀 세게 닫아야 돼요. 천천히 닫으면 잘 안 닫혀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2열 시트를 폴딩을 하려면은 이 좌판을 이렇게 드러낸 다음에 그 다음에 2열 시트를 접어야죠. 그래서 통상적인 SUV보다 2열 시트 폴딩이 약간 손이 한번 좀 더 가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트렁크 바닥이 기본적으로 낮다 보니까 저렇게 2열 시트와 완전히 경사가 높낮이 차이가 좀 많이 나죠. G450D에는 직렬 6기통 디젤 엔진이 탑재가 되는데 이 엔진은
기존의 S클래스에서 이미 경험을 해봤는데 현재 시판되고 있는 디젤 엔진 중에서는 가장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또 조용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이 G클래스에 적용된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드럽긴 한데 시동을 걸 때 이게 좀 장단점이 있어요. 엉덩이 쪽으로 그 진동이 좀 있는 편이고, 반면에 시동이 걸릴 때 이거는 또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정차 시에 디젤 엔진이긴 하지만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굉장히 좀 작게 들리고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직렬 6기통 3.0 트윈 터보 디젤 엔진과 9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367마력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출력이 좀 더 올랐죠. G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반적인 그 벤츠 또는 다른 차와 비교해서도 뭔가 그 감성 또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르죠. 이 차가 전적으로 오프로드 성능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런 차다 보니까, 그리고 또 되게 헤리티지, 이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통상적인 차와는 감성적인 면에서 좀 많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이 차가 도어 문 닫히는 소리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도어록이 체결되는 소리 있잖아요. 그 소리도 차커덕하고 굉장히 좀 기계적인 그런 소리가 나죠.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디젤 엔진으로서는 굉장히 좀 부드러운데, 예를 들어서 이 차가 다른 SUV에 비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좀 네모네모 하잖아요. 그리고 앞유리도 많이 서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고속도로를 달리는 속도 한 120, 130 정도에서는 이제 앞쪽에서 들리는 그런 바람 소리가 가장 크게 차지를 하긴 하는데, 그 엔진 자체는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차 시에는 엉덩이에 전달되는 진동 때문에 디젤 엔진 티가 나는데, 일단 주행을 시작을 하면은 가솔린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로 같은 엔진의 S400D의 경우에는 가솔린 엔진과 뭐 거의 진배가 없거든요. 진동과 소음 대책 면에서.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단 주행하는 상황이면은 가솔린과 그렇게 큰 차이가 없고, 오히려 G클래스에는 아직까지도 이런 디젤 엔진이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선택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사실 요즘에 디젤 엔진을 타면은 SUV나 승용차 할 거 없이 약간 좀 올드하다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G클래스에는 아직까지는 또 이런 그 디젤 엔진이 꽤 어울리는 것 같고, 특히 그냥 일반적인 디젤 엔진이 아니라 S클래스에도 탑재될 정도의 그런 정수성, 그리고 또 직렬 6기통의 고출력 디젤 엔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G클래스에도 꽤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소리 같은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앞쪽에서 들리는 부딪히는 소리, 풍절음이 가장 크게 차지를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통상적인 다른 차들의 바람소리와 노면소음의 그 비율 있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타이어 소음이 좀 적게 들리죠. 안 올라오는 건 아니고 바람 소리에 가려져서 조금 적게 들리죠. 이 차가 전고가 높은 차잖아요. 최저 지상고도 높고 시트 포지션도 높고, 그렇다 보니까 전방의 시야는 상당히 좋습니다. 시트 포지션을 가장 낮게 해도 보닛이 다 내려다 보이는데, 이 차가 보면은 시트 포지션 대비 보닛이 낮아요. 그러니까 시트 포지션이 좀 높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보닛을 완전히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런 포지션이 나오고, 그리고 머리 공간도 이게 주먹이 하나가 거의 두 개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운전석에서 이 헤드룸에 주먹이 두 개가 들어가는 차가 거의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헤드룸 때문에 실제보다 뭔가 그 거주성이 좀 더 좋은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이런 차는 이제 감성이 좀 되게 중요한데,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특히 운전할 때도 차 외부에 디자인 요소가 보이는 게 이게 좀 특이하죠. 예를 들어서 보닛에 올라와 있는 저 방향지시등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이어져 온 그런 디자인인데, 저게 운전할 때도 눈에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지시등을 넣으면은 저기 방향지시등 들어오는 게 이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것도 약간 좀 감성적인 그런 요소가 아닌가, 운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체는 기본적으로 약간 좀 부드러운 편이에요. 정확히는 부드러우면서도 좀 이렇게 탄력적인 그런 하체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프랑스 고속도로에 잘 깔려진 아스팔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하체가 좀 적당히 탄력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기본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 크게 보면 세 가지고요. 트레일과 인디비주얼도 있는데, 올로드에서 주로 사용하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컴포트, 스포츠라고 할 수 있죠. 기본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고요. 컴포트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체가 좀 적당히 탄력 있는, 이게 저속에서는 약간 좀 에어 서스펜션처럼 좀 되게 부드럽고 약간 좀 출렁거리고 그런 느낌도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고속에 올라가면은 약간 좀 더 단단한 감각으로 다가오고요. 어쨌든 드라이브 모드에 상관없이 이런 올로드에서의 승차감은 꽤 좋은 편인데, 사실 G클래스가 올로드에서 승차감이 그러니까 1순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올로드에서의 승차감 자체는 꽤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은 파워트레인의 반응이 빨라지는 것도 있지만 하체가 조금 더 같이 단단해지는데, 근데 컴포트와 댐핑 차이가 아주 그렇게 두드러진 편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약간 좀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는 상황에서는 단단한 감각이어서 기본적인 댐핑 차이는 그렇게 아주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스포츠 모드에서는 반응이 한결 빨라지긴 하죠. 이 차가 승용차보다 또 무겁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확실히 풀악셀하고 그럴 때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런 그 반응이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좀 전에도 한 120에서 킥다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응은 되게 빨라요. 킥다운 하면은 바늘이 순간적으로 탁 하고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 역시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서 이런 이제 반응이, 사실 이게 워낙 좀 토크가 높아서 뭐 반응이 빠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큰 힘은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힘을 보태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그 반응의 차이가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풀 악셀을 해보면은 굉장히 좀 무겁고 공기 저항을 많이 받는 그런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속도 자체가 좀 되게 쉽게 붙죠. 특히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장거리를 갈 때는 뭔가 디젤 엔진이 역시나 좀 가장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옵션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번에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돼서 그런지 뭔가 초반에 출발할 때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느 정도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가속 페달을 이렇게 살짝 밟잖아요. 그럴 때 뭔가 이게 반응이 좀 더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밟아도 이게 속도가 좀 더 잘 붙는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드라이브 모드에 상관없이. 그리고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컴포트 모드보다 좀 더 속도가 잘 붙고요. 그래서 G클래스는 요즘에 이제 디젤이 승용이 사양이긴 한데 G클래스 같은 차이는 좀 어울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벤츠의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승을 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시간이 계속 가면 갈수록 또는 세대가 바뀔수록 이런 그 변속 충격 또는 작동 질감이 이게 점점 매끄러워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 G클래스 같은 차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차로 치면은 약간 좀 스포츠카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뭔가 변속 충격이 있어도 그게 그렇게 크게 흠은 안 되는데, 이 차는 스포츠 모드에서 킥다운을 할 때도 그 탁하고 치는 변속 충격 있잖아요. 그게 좀 되게 최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변속기의 작동 질감도 좀 더 매끄러워지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참고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방의 시야는 꽤 좋은 편이고요. 반면에 좌우의 시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차에 비해서 사이드미러가 약간 좀 작은 느낌이 들긴 해요. 그리고 이제 벤츠 보면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사이드미러에 송풍구가 좀 비추죠. 반사가 돼요. 그리고 이 차가 뒷유리가 넓긴 넓은데 뒤에 스페어타가 달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살짝 가리긴 합니다. 만약에 저게 없었으면은 후방시야가 되게 좋았을 건데, 탁 트이게. 근데 저게 일부분이 좀 가리긴 하죠. 그래서 이번에 프랑스에서 부분 변경된 G클래스를 450D로 가장 먼저 시승을 해봤는데, 계속 얘기를 한 것처럼 G클래스는 이 450D 디젤 모델도 꽤 좀 잘 어울리는 그런 엔진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G클래스는 기존에도 이런 오프로드 성능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그러니까 보통 이런 차는 부분 변경이라든가 페이스리프트 또는 풀체인지 주기가 길잖아요. 그래서 바뀌어도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티나게 확 바뀌진 않는데, 이 450D 같은 경우에는 편의사양 면에서 좀 더 좋아지고 파워트레인도 조금 더 경쟁력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비싼 차에 연비가 아주 그렇게 중요한 요소는 아니지만, 이 차의 뭐 성격을 대비를 했을 때 확실히 디젤 엔진이 연비가 좋아서 지금 기름이 풀탱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 칸이 떨어진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주행 가는 거리가 780km나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또 메리트가 있죠. 확실히 디젤이. 예, 이 차가 패밀리카 성격으로 나온 건 아닌데 2열 승차감도 1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인데요. 1열보다 2열 승차감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2열 승차감도 생각보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 댐핑이 비슷합니다. 적당히 단단하면서 탄력적이면서 조금 단단한 그런 승차감.
그러니까 2열의 그 절대적인 공간 자체가 아주 넓지가 않은 것에 비해서 2열의 그런 하체 승차감, 이거는 꽤 좋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이쪽 측면에서 들어오는 그런 소음도 1열과 좀 대략 비슷한 수준인데, 오히려 그 앞쪽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2열은 좀 덜 들리잖아요, 작게.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바람 소리 자체는 1열보다 조금 더 작아요. 그리고 이 차 밖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그 유리의 면적이 넓은데, 그래서 이제 옆에를 봤을 때 이쪽이 좀 되게 좀 잘 보인다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더뉴 G클래스는 450D 디젤 모델을 일단 시승을 해봤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G63 모델도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